nice too. I know it's been a while, actually more than a while. Here we are. 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당당하게 말한다. 여풍당당 묻지마 캔디 길라 칙칙입니다. 와. 오늘 주제는 바람에 대처하는 법 제17화 최악의 쓰레기 남편들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묻지마 캔디입니다. 외도한 남편 자체가 이미 쓰레기인데 그 쓰레기 중에서도 가장 최악인 경우에 베스트 3를 시작해서 베스트 10 이렇게 몇 가지 경우를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이제 저희 쪽 상담사님께서 여러 명 상담을 했기 때문에 와 정말 특이하다 이런 남편이 있었나 하는 그 쓰레기 종류로 나눠서 네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실제 사례로 여러분들 뭐 칙칙이와 그리고 캔디의 사연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 내용을 집대성을 해보면은 그 최악 중에 타지지가 않아요. 들어있더라고요. 다 했더라고요. 하여간 골골하는 놈이에요. 뭐 골고루 하는 거 낫지 않나요? 한 가지만 하는 것보다. 네, 그래서 지금 먼저 칙칙님의 네. 남편 사연, 쓰레기 사연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진짜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지겨우실 네. 수도 있는데 진짜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네. 양육비가 끊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네. 집에 가서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래도 양육비는 주는 착한 아빠이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쓰레기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당시 미쳤을 당시에 맞아요. 이랬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견디다 보면은 뭐 개과천선하고 다시 아빠 노릇 남편 노릇 할 때가 오지 않겠어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일단은 그 당시는 완전 미쳐가지고 이 쓰레기 온갖 쓰레기를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네. 근데 보통 이제 그 저희 카페지기님 말씀도 그렇더라고요. 남자들이 바람을 놔도 처음에는 보통 이렇게 양다리를 한동안 걸치다가 맞아요. 네. 이제 들킨 후에 어떻게 나오냐 이걸로 유형을 나눌 수가 있는데 네. 이 인간은 바람이 났다는 걸 들키기도 전에 본인이 계획을 다 짜고 집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와, 치밀하다. 그리고 예금을 1,000만 원 단위로 예금을 깨가지고 빼돌리고 그러고 상간녀랑 살림을 차리고 집을 나간 거예요. 상간녀가 가르쳐 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상간녀가 네. 아마 이혼녀이거나 미혼이거나 그런 경우가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 보면은 게시판을 보면은 뭐 상간녀가 유부녀이면은 그냥 양다리 걸쳐요. 그리고 뭐 아니면 상간녀가 뭐 잃을 게 많거나 남편도 잃을 게 많은 경우 그러는데 이 경우는 뭐 본인들이 잃을 게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상간녀가 유부녀이긴 했는데 거의 이혼 직전에 상간녀도 이혼을 진작에 예전에 결심하고 준비를 한 년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둘이 이렇게 붙으니까는 뭐 앞뒤 안 가리고 그렇게 뒤통수를 팍 때리더라고요. 너무 심하다 진짜. 배신감에 몸 불을 진짜. 떨었겠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집 나갔을 때 바람이라고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네. 진짜 내가 싫어서 나간 줄 알았어요. 무말랭이 안 해줘서 나갔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자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 트집을 잡으면서 집부터 나가고 나중에 이제 제가 증거를 잡고 소송하고 박살내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또 저 때문에 회사를 잘렸다면서 생활비 끊고 양육비도 안 주고 적반하장에 다 네. 핑계대고. 그리고 또 집도 공동명의 이런 거 아니고 또 그 인간 명의였거든요. 아. 집을 판다고 진짜 부동산에 내는 거예요. 아, 스트레스 받아. 집 보러 오기도 한 거예요? 그래, 집 보러 온다고 막 부동산 아줌마한테 전화 온 거지, 내가. 아줌마 집 안 판다고. 그 인간 집 나가서 그러는 거라고. 막 그 아줌마 붙들고 10분 동안 통화하고. 그 아줌마가 뭐, 주님의 뭐, 이게 은혜가 있을 거야. 은혜가 있었죠. 결국 그 집은. 네, 그래서 그 아줌마는 무슨 봉변인지 증명하니까 되게 죄송하네요. 하여튼 그러고 나중에는 막 집 담보로 대출이 있었잖아요. 네. 그 대출을 일부러 안 갚는 거예요. 안 갚아가지고 경매 넘어간 거야, 집이. 그러면 등기부 등본에. 경매가 넘어가가지고, 물론 저는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경매가 넘어가가지고. 등기 보면 알 것 같아. 이상한 아저씨들이 막 집에 오는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막 이상한 편지를 막 놓고 가고, 편지 열어보니까, 나 그거 보고 알았다니까요? 네, 막 그런 게 막 와 있고, 그 아저씨랑도 또 한 10분 얘기하고, 남편이 집 나갔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남편이 집 나가서 이런 거예요 하면서 눈물 흘리고, 그러니까 그런 병신짓은 혼자 다 했다니까요. 하여간 그리고 또 제가 위치 추적기까지 붙여가지고 막 추적을 했어요. 이건 내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왜냐면 이미 형사고소 당해가지고, 벌금을 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추적했더니 이 인간이 이제 이상함을 느낀 거죠. 그래가지고 차까지 팔아버린 거예요. 어디 저기에다가. 할 거 다 했네. 하여간 이거저거 내가 한 거 형사고소 다 하고 또 몇 달 동안 애 안 보러 오는 거 당연하고요. 서운하죠. 진짜 그때 애기 몇 살이었어요? 애기들 어렸죠. 유치원생이었어요. 너무하다 진짜. 근데 미친 거 맞네. 일반적인 정서가 아니야. 진짜 미쳤으니까 그렇지 원래 그런 인간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또 뭐 그러면서 저한테 협박을 하는 거죠. 양육비는커녕 돈 한 푼도 안 주면서 카드 다 끊고 말하면서 애들이랑 길거리 나 앉을 거냐, 집 내놨다, 집 경매 넘어간다. 근데 이혼해주면은 그 돈으로 청산하고서는 작은 집 얻어주겠다. 그 집이라도 얻으려면 그냥 순순히 이혼해달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정말 그냥 더럽고 치사해가지고 그냥 이혼하고 그럴 생각까지 했었는데 그때 이제 카페를 보면서 마음을 다잡았죠. 이렇게 이혼해주는 건 아니다. 네. 그러면서 마음을 다잡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막 또 돈 없다는 새끼가 유명 로펌 변호사를 사가지고 또 저한테 이혼소송을 걸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혼소송 나는 진짜 정말 하고 싶었나 보다, 개새끼. 이혼이 너무 하고 싶었나 봐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을수록 해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여튼 그래서 저는 진짜로 돈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랑 먹고 살아야 되고 언제까지 이 전쟁이 계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진짜 나 홀로 소송으로 기각을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근데 그 전에 상간녀 소송을 해놨으니까 판결문을 받으니까는 이 기각이 쉽더라고요. 내용이 알게 돼.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각을 손쉽게 시킬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상간녀 판결문은 처음에는 왜 꼭 판결을 받아야 돼?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그 책이 이혼을 걸어왔잖아요. 근데 그 판결문이 없었다라면 제가 정말 이혼하겠을 거예요. 불리한 조건이었어요. 왜냐면 여러 가지 증거를 준비를 하고 다 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칙칙님 남편하고 칙칙 남편이랑 저희 쪽이랑 또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치밀한 거. 치밀한 거, 맞아. 계획적으로 한 거. 그런데 이제 이 인간은 걸리기 전부터 치밀한 거고, 걸리고 나서 두드려 맞고. 캔디님 남편은 걸리고 나서 치밀해진 거고. 그렇죠. 조금 들쓰레기 아니에요, 그래도? 똑같아요. 똔똔이에요. 똔똔인가요? 그래도 그 상간소 했을 때 판결금이 나왔을 거잖아요. 네네. 그 금액이 얼마나 안 좋은 재질에 따라서 금액이 올라가잖아요. 한번 까볼까요? 저는 상간녀 소송 1,400만 원인가. 그 말에 의하면 되게 많이 클 줄 알았는데. 그런가요? 기간이 짧았나요? 내가 졌나? 기간이 짧았나요? 그죠. 일단 결혼 생활이 한 10년 정도밖에 10년도 채 안 됐었죠. 그리고 둘이 바람난 거가 한 6개월? 제가 가진 증거가 그밖에 없었으니까. 6개월이면 1,400이면 많이 받은 거야. 그런 거예요? 나는 5년이야. 얼마 받으셨어요? 2,000. 솔직히 2,500도 가능한 거였어. 근데 진짜 그렇네. 우리 그 돈 10원 남았어? 안 남았죠. 열받아가 돈이 중요해. 그래도 쓰고 싶지도 않아. 솔직히 난 돈 없어도 되니까. 진짜 맞아. 그때까지 지금 변호사 사고 뭐 증거 잡는다고 쓴 돈들 하면은 그리고 심지어 고통. 2억 20억 줘도 못 질러. 맞아. 내가 그때 얼마나 늙었는데 진짜. 나 그때 팍싹 늙었어 진짜. 그때 사진 진짜. 있더라. 보니까 눈물 나더라. 어쨌든 네. 나 같은 경우는 뭐 5년 동안 한 년, 그 다음에 그 사이 1년 동안 한 년, 그래서 2명의 술집년들이랑 그런 부분이 있고, 문제는 바람은 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바람은 들키냐 안 들키냐에 따라 다른데, 문제는 이렇게 못 살겠다. 제가 좀 폭력을 조금 썼긴 썼는데, 이렇게는 못 살겠다라고 해서 계속 하나하나 증거 자료를 모으고, 일단 카드를 자르더라고요. 그리고 가족 카드도 자르더라고요. 정지시켜버렸죠. 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막아버리니까 돈은 내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다행했어요. 여러분 정말 자기 본인들 능력 가지고 일을 하셔야 돼요. 거기에다가 차근차근 하는 게 나는 관계를 다 끊어버리더라고요. 어떤 관계요? 성관계요? 아니요. 그 성관계는 이미 자기 각방을 요구했고 시댁에 지금 생각해도 열받네. 시댁에 우리 아들 생일까지도 내가 빼놓고. 일한다고 하고 그 가족들 돼지갈비를 먹으러 갔어요. 어머. 거의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그때는 긴가민가 이렇게 어떻게 아들 생일에 엄마를 빼놓고 어디든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척이 시댁 식구가 죽으면 나한테 알리지 않는 거예요. 어머. 일상까지 혼자 소통을 오라고. 끊어버리는구나. 내가 사람 짓을 안 하는 아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래 그런 다 오지랖이 넓었거든요. 그렇죠. 원래 바람 피면은 시댁에 와이프 쓰레기부터 만들어 놓잖아요. 이미 쓰레기예요. 나는 막 그거를 사실은 들었어요. 녹음기 넣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녹에 떨어져 있더라고 그 차에 남편 차에. 나중에 주워서 딱 들으니까 거기에 내용에 뭐 때문에 어떻게 애 앞에서 이럴 수가 있고 어쩌고저쩌고 온갖 욕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시아버님이 거의 또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남자들이 밥 한 끼 나가서 밥을 먹었냐? 니네들이? 밥을 먹은 게 아니잖아. 5년 동안 저렇게 집약이 할 수 없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저하고 투명 인간 잘 말하지 않고, 방에 들어오면 거실로 나가고, 거실에 들어오면 방에 들어오고, 정말 비참한 생활을 했어. 다시 생각났다.
어쨌든 뭐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좀 악랄했다는 거. 그래서 유책은 이혼을 소송을 걸지만 기각될 수밖에 없어. 그래? 기각되는 점 지켜봐.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러고 지난 세월 동안 술을 제가 좋아는 하는데요. 그렇게 많이 먹지만 집에서는 먹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네. 그래서 분리수거에 한두 개 넣어놓은 거를 그걸 다 모아서 사진 찍어서 증거 술 자료를 많이 먹는다고요? 증거 진짜 자료를 제출하고 치밀하다. 정말 치사한 거죠. 치사하다 진짜. 그리고 막 우리 아버지가 나 울면서 막 한 걸 갖다 녹취를 내서 술 주정한다고요? 그런 거 다 내고 와. 하여튼 진짜 그게 못됐다. 항상 숨겨놓고 한 거예요. 그 쓰레기 어쨌든 뭐 그걸 덮어 씌우려고 못하게 하려고 자기가 바람 펴가지고 와이프가 괴로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거를 그것만 봐도 내가 성격 장애가 있는 것 그치. 마냥 처음부터 끝까지 원했던 건 진정성 있는 미안함이었어요. 미안하다만 할 수 있는 태도. 그런데 그걸 말도 왁 안 돼. 뒤집어 버린 건 여기다 이혼 소송을 걸고 증거 자료를 1월 1일 그날부터 모았다는 게 너무나 충격이었죠. 어머. 그래서 저는 그 수렁에서 지금은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네. 지금 뭐 어저께 법원 갔다 왔지만 그냥 그래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 사람들 내가 엄청 괴로워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럴 줄 알았어요. 그 이전에 너무 괴로워했기 때문에 이제 후련하시고 어제 뭐 저기 대학 동기 만나서 밥 먹었습니다. 밥만 드신 거예요? 포아거 밥만 먹고 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들 이야기는 이제는 두 번 다시 하지 않는 걸로 여기서 지겨워. 진짜. 지겹고 개인 정보가 오픈되어 있을 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최선의 예로 여기서 저희가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자 이제 보면은 쓰레기들 중에서도 순위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네네. 예, 저희가 상담사님 조언을 얻어서 정리가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걸 한번 저희 쪽에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쓰레기 베스트는요. 네. 아무 징후나 예고도 없이 갑자기 집을 나가고 이혼 소송을 거는 경우래요. 칙칙이는 남편이네요. 네네 진짜. 네네. 이게 네네. 네. 이게 진짜 깜짝 놀랐네 진짜. 그래가지고 내가 상담할 때 지기님이 상위 0.1%여야 된다 그랬구나. 와우. 저는 바람난 남자들을 다 이렇게 하는 줄 알았죠. 근데 그게 아니었네요. 그리고 네. 2위는 들키기 전부터 지적질하고 이혼 요구를 계속 찔끔찔끔 해오다가 알고 보니까 여자 문제인 경우래요. 그게 많죠. 이거는 아마 성격이 급하지 않은 놈인 것 같아요.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상간녀가 유부녀이거나 네. 당장 같이 살림 못 합치는 경우에 이렇게 급하지 않으니까 그냥 양다리 걸치다가 들키니까는 뭐 그냥 조금 뭐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이 정도인 것 같고요. 그렇구나. 네. 3위는 이제 양다리 걸치다가 들키니까 이혼 불사하고 집 나가는 경우래요. 이런 경우가 제일 많겠죠. 사실 들키고 나서 막 나가는 경우가 많지 들키기 전부터 뭔가 이렇게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는 진짜 쓰레기인 거죠. 그렇죠. 뭐 쓰레기는 뭐 매번 1번, 2번, 3번 다 쓰레기긴 한데 쓰레기 정도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더 하나 더 진행을 할게 그 쓰레기 종류. 맞아. 어제 막 말씀하셨는데 도망 쓰레기가 있고 네. 말종 쓰레기 말종 쓰레기? 또 정자왕 쓰레기 애 만드는 정자왕 쓰레기 그리고 자해 쓰레기 뭐 이런 종류가 있대요. 아, 그래요? 그러면 무슨 내용이지? 네. 저희가 어제 얘기를 나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하나씩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네네.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도망 쓰레기가 있는데요. 도망 다니는 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일단 지역은 경기도에 있는 지역이고요. 아 이거 카페분 진짜 실제 사례죠. 예, 그렇죠. 여기 네네. 지기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기 때문에요. 진짜 실제로 상담하셨던 네. 아내분. 어쩌면 저희 방송 들으면서 그 아내분이 지금 듣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일단은 아무런 징후도 없고 아무런 게 없었는데 갑자기 남편 집에 안 들어온 거예요. 남편 실종이 된 거예요. 출근한다고 나갔는데 네. 저녁에 갑자기 연락 왔는데 연락도 집에 안 되고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럼 당연히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회사에 전화를 이제 해보니까 출근도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럼 진짜 어디 날도 가서 죽은 거 아니야? 뭔가 범죄에 연루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무슨 사고 나서 죽은 것 같이 또 네. 그 다음 날도 또 그런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와이프가 회사를 찾아갔더니 지금 그 아직 안 나오고 연락도 안 되고 있다. 회사도 네네. 같은 입장이다. 그래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와이프 입장에서는. 그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근데 저 여기 격리가 한 명 있는데 그 격리도 출근 안 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회사도 그치, 빼먹고 연락 안 스케줄이. 되고. 그러니까 둘이 안 들어올 바람 거야. 났네. 야반도주 했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니까 네. 이제 경찰에서는 솔직히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정도만 그죠. 확인해주고 이제 몸을 빼게 돼 있는데
이 경찰 쪽에서도 약간 너무 아내가 안 됐나 봐요.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연결을 해보니까 살아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약간 힌트로 뭐 정확한 지역을 말하는데 전남 여수 쪽에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시댁 식구하고 온 가족이 출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찾았어요. 그래서 끌고 왔어요. 네. 근데 지금 미친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또 중독돼가지고. 일주일만 또 도망갔네? 또 어머. 경찰이 또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해보니까 이번에는 또 전라도 갔다가 또 어디로 갔겠어요? 경상도요. 네, 맞아요. 경주에 간 거예요. 이번에는 그냥 두 번째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게 오줌이 너무 눕고 싶다고 하더래요. 설마 얘도 이제 포기할 때 됐지 두 번은 상간녀는 잡혔는데. 이미 상간녀 가족들이 데리고 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미 상간녀 옆에 없으니까 괜찮겠다 싶었는데 가더니 막 호수로 빠져 들어가서 죽는다고 난리를 치더래요. 오줌 누적 하다가 죽는다고. 자기 죽는다고 막 그랬대요. 근데 이런 사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네, 안 죽는 죽어요. 사람이 그렇게 남들 보는 데서 죽나? 그러니까 우리 죄송합니다. 카페분들 그거 소원이잖아요. 이혼보단 사별이라고. 근데 안 죽었으면 죽잖아요. 좋겠는데 안 죽더라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죽이는 방법 좋아. 진짜. 상간녀에 집중해서 상간녀를 네. 쳐내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도망 쓰레기이고요. 그래도 이 이후로 연락이 없다는 거 보면은 그렇게 몇 번 끌고 왔더니 또 헤어지긴 헤어졌나 보네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러면은 지금 치킨께서 가지고 있는 사진 어제 게시판에 또 올라온 거예요. 우리가 어제 이 얘기 하자마자 5년째 안 들어왔다 했잖아요. 어제 이 얘기 하자마자 네. 게시판에 또 후기가 회원님 올라와서 안녕하세요. 네, 그래가지고 제주도로 도망간 네. 분들 그것도 올라왔더라고요. 5년 만에 자기가 글 올린다면서 애도 많이 컸다면서 당시 뭐 젖먹이였는데 이제 커가지고 유치원 다닌다고 사연이 올라왔어요. 네. 이 사연은 뭐 20살 먹은 룸사롱년이었대요. 근데 둘이서 제주도로 도망을 가가지고 지금 몇 년째 행방불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내분이 어제 글 올리는데 뭐 애가 2살 때 이후로 아빠를 본 적이 없는데 아직도 아빠를 기억한다고. 그거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는지 몰라요.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안 들어오셨긴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분 또 직장도 구해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시고 생활비도 다 끊고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진짜. 남편이 외도를 한 것도 억장이 무너지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데 상간녀랑 같이 도망을 가서 5개월도 아니고 5년 동안 연락이 안 된다는 진짜. 건. 네. 그런데 또 이렇게나 또 되돌아온다? 이러다가 또 나이 먹고 병 들어가지고. 아니 지금 사랑이 어쩌면 그 여자랑 같이 아니고 다른 여자랑 같이 있을 수도 있다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잖아요. 그런 한 번 배신한 놈이 뭐 두 번, 세 번 계속 배신하니까 일단은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두 집 살림 그 정자왕 쓰레기 얘기도 네. 어제 하셨는데 이런 경우는 나이가 많은 남자들이 이런 경우가 많대요.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안 하는데 네.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은 상간녀랑 애를 만들어가지고 두 집 살림을 하면서 되게 뻔뻔하게 나오는 거예요. 아예 이혼 요구조차 안 한대요. 그냥 뭐 옛날에는 다 이러고 살았어 이러면서 두 집 살림 한다고 너무너무 당당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아내분은 모르고 살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애가 초등학생이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데 그래서 유전자 어이가 검사하면 남편 거야. 네,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거 물어봤어요, 지기님한테. 만약에 애 만들어 오면 어떡하냐? 그럼 진짜 그땐 이혼을 해줘야 되지 않냐? 했더니, 아니래요. 그럴 때일수록 이혼해주지 말고, 상간이한테, 야, 그 애 나한테 보내. 우리 남편 애니까 내가 키울 테니까, 너는, 그 애 그냥 나한테 보내고 너 그냥 떨어져. 난 어차피 이혼 안 하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상간이가 더 뜨악하겠죠. 얘까지 키워준다고 하면? 그리고 이번에 안내해드릴 내용은 그 폭력 쓰레기 중에 한 명인데요. 조금 아주 쓰레기. 특이해요. 물론 이제 피지컬하게 몸으로 때리는 경우도 있지만 네. 그게 아니라 이제 경기도 광명시에 있었던 저희 카페 회원의 경우인데요. 아내가 외출한 사이에 아무런 뭐 징후가 없었는데 아내가 너무 기함을 한 거예요. 와보니까 냉장고, 그다음 싱크대, 싱크대요? 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뭐, TV나 뭐나 다 해체를 해놓은 거예요. 부신 게 아니라, 보통은 부시는데? 그게 던지고? 아니라, 그, 전동 드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다 해가지고, 이거 상상을 너무- 해봐. 어머, 너무 싱크대가 무섭다. 다 열려있고, 다 분해돼 있고, 막 이렇고, 뭐, TV도 막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봐. 무섭다. 그렇게 해놓는 특이한 전문적이다. 사람들과. 그렇죠. 근데 그분 직업이 인테리어 업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공을 살려갖고. 전공을 살려가지고. 왜 그랬을까요? 상간여성 취하라고 그러겠지. 그러니까 자기 열받은 거지. 그렇죠. 상간의 소송을 상간여성 취하라고. 자기 건들지 말고 그냥 이혼해달라고 그 계좌를 떤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자해형 뭐지? 쓰레기 있잖아요. 자해 쓰레기 맞아. 죽는다 하는 애들 얘기 좀 이런 사람 해주세요. 은근히 또 있더라고요. 죽는다고 그동안 고마웠다 막 이러면서 그동안 고마웠고 사랑했다 미안하다 막 이러면서 뭐 장문의 톡을 보내고
막 자기 죽는다고 무슨 눈에 보이는 데서 무슨 번개탄을 들고 나가거나 뭐 차를 갖고 슉 떠나거나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특히 기억에 남는 사람은 얼마 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술을 베란다에서부터 술을 처먹더니 보란 듯이지 이건 진짜. 베란다 문 열어놓고 술을 처먹 첫 번째는 차를 끌고 나가가지고 뭐 번개탄 피워놓고 죽는다면서 번개탄 사진을 찍어가지고 왜 사진 왜 찍어줘? 죽으면 그냥 죽지? 그러니까요. 그 번개탄 사진을 막 찍어보내고 지랄이야. 아니요, 근데 절대 사진 찍어 난리라고. 보내는 애들. 안 찍어. 그들이 바람 필터 사진을 그렇게 찍어 보낸다. 음식 사진, 풍경 사진, 병신들. 그 사진 아마 상관녀한테도 보냈을 거야. 그래, 나 죽는다고. 너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죽는다고. 사실은 상관이한테 다 보내줄 게 주의 목적이고 아니한테는 그냥 사진 준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뛰어내리는 유형. 진짜 얼마 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베란다에서부터 소주 몇 병을 막 까더니 난간에 막 매달려가지고 자기 죽는다고 그동안 고마웠다고 애들이랑 잘 살으라고 막 이러면서 뛰어내려고 해가지고 이제 이 아내분이 막 식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지기님 조언에 카톡 상담을 했다고 있잖아. 어떻게 카톡 하냐고. 상담을 해가지고 지기님 조언에 뭐 카톡을 보낸 거죠. 지기님한테 지금 뭐 뛰어내린다고 난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말려야 돼요? 막 어떻게 해야 돼요? 막 했더니 예전에도 이런 적 있었죠. 그러니까 꼭 여러 번 그런다. 그렇다고 예전에도 많이 이런다고. 그러네. 절대 안 죽으니까 죽든지 말든지 이러면서 문 쾅 닫고 나가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드렸대요. 그랬더니 아내분이 정말 그래도 될까요? 진짜 죽으면 어떡하죠? 그랬더니 안 죽습니다 이러고서는 해가지고 진짜 아내분이 니 그냥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그러고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더니 한참 있다가 문자가 와가지고 어디냐고.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어디냐고 그렇게 와가지고 뭐 못 이긴 척하고 들어갔더니 다시 술상을 자기가 깨끗하게 치워놓고 설거지까지 해놓고 한숨을 푹푹 쉬고 있더랍니다. 이렇게 한심한 인간들이 내 생각에 자해형이 제일 찌질하다 진짜. 맞아요. 네, 그래서 자해형은 절대 처음 그러는 사람은 없고 이 방법을 쓰는 사람은 계속 쓴다고 하더라고요. 습관이 돼버린 거네. 네. 그래서 그 지기님 말씀에 바람이랑 자살은 이게 뭔가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상극인 거예요. 바람 피는 그런 이기적이고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이 자살을 할 리가 없다는 거죠. 그죠. 자살은 보통 우울증 환자가 많고 그죠. 다운되어 있는 거고 맞아. 지금 바람은 도파민이 분비돼서 흥분 상태인 거잖아요. 절대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리고 네네. 죽을 사람이 예고하고 죽지 않잖아요. 맞아요. 죽겠다고 하면은 그래 나가 뒤져라 그러고서는 문을 쾅 닫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최악의 쓰레기 남편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구구절절 그 안에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추격은 안 될 거예요. 정말 그 사이 맞아요. 당했던 것들을. 네, 오늘은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고, 자, 그러면은 오늘 내용을 잘 참고를 하시고, 이게 우리 남편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라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미쳤기 때문에 더한 쓰레기짓도 합니다. 거기에 상처받거나 맞아요. 하지 말고 꿋꿋하게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우리 아내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네. 자, 마지막으로 그 더 많은 사연과 구체적인 대처법을 원하신다면 검색에서 남편 바람에 대처하는 법, 남편 바람에 대처하는 법을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12년 동안 수많은 아내분들을 찾고 바람 해결을 보고 있는 카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떡하지? 남편이 바람을 폈는데 그런 경우에 대처법이라던가 진행 과정에 대해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카페에 들어오셔서 전화를 하시면 언제든지 상담 진행 가능하시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미있고 유익하게 들으셨으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네. 여러분 여러분 안녕.